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무산 뒤에 폭로전은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는데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에다 안철수 후보 대선 접게 만들겠다고 제안해와 진행자가 묻습니다. 배신자들을 말하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 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쪽 관계자들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일단 국민의당은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히라면서 즉각 대응을 했고요. 그날 오후에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월 초에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다. 그리고 여수역에서 이 날짜가 2월 10일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 언급을 한 게 그 다음 날이니까 그 전날이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여수역에서 단일화 선언하는 빅 이벤트 형식도 제안했다. 거기에다가 안철수 후보의 종로 공천 언급과 안 후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 왜 국민의당의 배신자 프레임을 띄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해보면 사실은 그쪽 당에 배신자가 있어 이 말의 무게감이 큰 거잖아요. 이걸 모르지 않고 얘기했을 텐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의도한 발언이라면 아마도 그 의도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일화 무산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주춤해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안철수 후보 측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단일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한 거다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당연히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효과를 노린 걸 수도 있고 또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자중질환 이걸 통해서 향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층을 좀 흡수하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의도한 발언일까? 의도했다라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거 아니냐.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취임 당시에 보수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뭐 차세대가 아니죠. 현재 대표니까. 네. 굉장히 신선한 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준석 바람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그 과정, 폭로전을 통해서 앞에서는 뭐 단일화를 반대한다면서 온갖 조롱을 일삼더니 뒤에서는 밀실 담합을 했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한 이미지 타격이 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미지의 타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내가 먼저 짠 게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변명이죠, 일종의. 그런데 자칫 이게 비겁한 변명으로 내 외부에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꺼내도 될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에 있었던 또 한 번의 구설 리스크만 커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았던 발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심한 발언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교한 발언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해보면 배신자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그쪽 당에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시끄럽게 지금 굉장히 떠드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으로 지칭됐는데 그분이 참여하게 되면 안 후보의 뜻이 항상 달라진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 이태규 본부장은 일단 이준석 대표는 아니었고 그럼 누구란 얘기입니까? 글쎄요.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그동안에 정치를 해온 패턴이랄까 이런 걸 보면 어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때리면서 본인이 틈새를 장악하는 이런 진중하지 못한 얄팍한 정치 술수를 부려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도 저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면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어떤 연대와 통합을 해야 할 정당의 내분을 조장했다는 측면에서 이 이준석 당대표의 행동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그 이유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단일화는 무산됐다, 끝냈다, 철회했다. 걷어들인 뒤에 당내에서 그럼 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한 것일까에 대한 원인 규명을 했는데 원인 규정을 하다 보니까 접촉자들이 누구냐를 추궁했을 거고 그중에 한 명이
이준석 당대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하는 측면도 있고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단일화 불발의 책임이 이준석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는 차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당대표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구사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단일화 자체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러다가 대선을 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런데 역시나 이 자체도 실수했다고 봅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늘상 얘기했지만 거간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 얘기 전달하고 저 얘기 전달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물밑에서 지금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윤석열 대선 후보하고 교감도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거간꾼 역할까지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른바 총대를 좀 맸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제어가 불가능한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안철수 후보를 이준석 당대표가 비판할 때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야말로 지금 정치판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이런 약간 오만하고 그릇된 정치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이준석 대표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단일화가 아닌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한 합당을 제안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 아까 했던 얘기와 맞물리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는 그 자리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도전을 제안할 뿐이다.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이 왜 이렇게 오해를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예우하려고 했다. 윤석열 후보와 물론 공유된 내용은 아니다. 야권이 어제 좀 급박해졌습니다.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총괄선대본부장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고, 다시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단 합당 얘기는 있었고 종로 얘기는 좀 있었네요. 평상시에 이준석 당대표의 명쾌한 해명과는 달리 이번 기자회견은 어딘가 좀 궁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 문제, 그리고 종로, 그리고 부산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단일화 국면에서는 누가 봐도 당대표가 나섰고 국민의당에서는 선대본을 총괄하는 이태규 본부장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모임은 단일화와 합당을 모두 전제한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는 것으로 당연히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서 나온 단어들이 종로 보궐과 부산시장이었다면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 에드벌론을 띄운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정도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은 논리가 박약하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예우한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를 예우한 적이 언제였는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했거나 또 사감을 드러내면서 비판 일색으로 해왔었던 거죠. 자, 더군다나 이준석 당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공유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동의나 교감 없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의 합당이나 단일화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리는 물밑 대화를 비공개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농단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습니다만 대선은 초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고, 그리고 이 단일화 국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처럼 제외돼 있었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의 정치력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는 거 굉장히 옹색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국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 악역을 자처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일로 어쨌든 단일화는 조금 더 멀어진 건 사실이니까요. 네, 단기적으로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런 조롱성 발언들이 결국은 논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이건 좀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당 과정 때 소위 투스톤 갈등이라고 그랬죠. 당대표와 주요 유력 후보 간에 이 당내 갈등을 소위 말해서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부추겨졌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당대표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순천 갔다 제주도 갔다 2번이나 파업을 했었죠. 자, 그 과정에서도 언론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위 단일화 국면에서 또 조롱조의 SNS와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언론 플레이를 했고 오늘과 같은 또 해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대선 국면에서 3번의 주요 국면마다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얘기했어요.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비책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윤석열 후보의 장점이 부각돼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세 국면 모두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의 한계만 보여줬다.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비단 주머니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를 위한 건지 이런 비난에 이제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지만 그 책임에 이준석 대표가 큰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나중에 곰곰하게 이렇게 이 국면들을 돌이켜 보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과유불급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떴지만 과도한 언론 플레이로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대선 국면에 결국 도움도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 정치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통된 얘기 해주셨고요. 야권 단일화는 이대로 물 건너간 걸까요? 관련된 국민의당 상대 파트너 얘기를 들어보죠.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했을 때 이미 시간이 다 지났다고 판단을 했다. 저번 주 일요일에 했었죠.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만나자는 제의에 안철수 후보가 시간을 조정해보자고 이렇게 여지를 두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 끝났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의 불씨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일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안철수 곧 또 포기 선언하겠네. 또는 단일화 되겠네. 이게 지난주에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의 여론조사 발표들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보이는 바는 뭐냐? 그동안에 당내에서 자강론도 있었고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는 필수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일화 이슈가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어요. 서병수 의원이 단일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거는 당내에 이런 단일화 불발 시에 자칫 대선에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의 반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절박감이 당 전체로 확산되느냐 또는 후보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느냐 또 동의한다 손 치더라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는 정말 노력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끝까지 단일화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방법까지 정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고 뒤에서 우리랑 그 이면 얘기했던 것들 그 결국은 다 단일화를 하는 척만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역공을 피기 위한 또 하나의 명분 축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여론조사 요즘 소수점 안에 들어오는 여론조사 차이도 곳곳 발표되고 있는데 주말에 이번 주말입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단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겠죠. 단판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단일화가 물밑에서 서로 교감이 있었고 사실은 뭐 많은 예측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누가 나서서 어떤 제안을 하고 무엇을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였으나 그런 내용들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이 비공개 대화가 폭로됐다는 것은 양측 진영에 더 이상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되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물밑에서 나는 비공개 대화 이것이 과연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까? 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필시 단일화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와서 다시 담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사된 담판이라 할지라도 야합이나 거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래다, 야합이다, 뭐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후보들이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 선거를 온전한 승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너지가 없는 단일화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재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은 한 절반 가까이는 이미 국민의힘에 분노하고 있거나 윤석열 후보의 이 어떤 단일화에 대한 화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 근데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어떤 형식으로라도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는 모양새는 취할 겁니다. 누구나도 예측 가능하듯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자택집에 가서 집 앞에 가서 뭐 기다린다거나 하는 모양새 아마 연출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담판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에서 뭔가 타협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준석 당대표를 주저앉힌다거나 아니면 공동정부를 선제적으로 선언한 뒤에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지 만나서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을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3월 9일 이후의 정치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 안철수에게도 아직은 길이 있습니다. 완주하는 것 자체가 자폭이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와야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발목 잡는 정치를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이 안철수가 자신의 이념과 철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정치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고민이 단순히 무슨 정권 교체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네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주말 담판 가능성 아주 낮다. 시너지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요.